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 0시 이후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진단키트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요. 수의사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송대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이 사실 이 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예.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뭔가요?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세상에 공개된 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됐긴 했지만,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들 연구를 하셔서 많은 네, 부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고,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었던 바이러스는 2002년도에 사스, 2012년도에 메르스처럼 이런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그 동물에서 유래한 대표적으로 박쥐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했던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네. 사람으로 전파된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특징적인 것은 굉장히 그 전파가 잘 되고 네. 과거와 다르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치명도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폭발적인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치명률을 비교하면 메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건가요? 치명률 자체로만 비교하면은 네. 메르스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낮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0.5%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치사율이 높기는 하지만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1% 이내 정도로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 상황이 예, 국제적으로도 이제 확산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반려견도 코로나19에 음, 감염됐다라는 보도가 홍콩에서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증상을 보이진 않은데 약하게 그 바이러스가 검출됐나 봅니다. 이런 상황은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홍콩에서 반려견 양성으로 나온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수의학계에서도 이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의견은 지금 그 반려동물에서, 그러니까 그 홍콩의 그 개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양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이걸 가지고 반려동물로 넘어간다,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넘어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반려견에서 나온 이 케이스가 거의 첫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연속된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서 케이스가 있으면 모를까. 아직 이 반려동물에서 감염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만 반려동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만 이해하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감염이 됐다라는 것과 이 예. 약하게 양성 반응이 났다는 것은 어쨌든 감염됐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요. 네네. 그거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확진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반려견일 경우에 확진자가 집에서 바이러스의 농도가 매우 높은 농도로, 네. 바이러스를 품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저기가 오염이 돼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려동물의 습성상 그 땅을 코로 훑고 다니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렇죠. 네.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을 경우도 있는데,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그냥 묻어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라 하는 의견이 사실은 우세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계속 양성이 음.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오염 수준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약한 수준의 그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는 것은 개 몸에 그 호흡기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데 바이러스들이 남아있던 것이 여전히 계속 검출이 된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개에서 바이러스가 정말로 제대로 복제가 됐다라고 하면 네. 몇 번에 걸쳐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때 그 농도가 증가하는 거나
아예 음성으로 또 변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그냥 계속 양이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게 반려견에서 활발하게 복제가 되거나 이런 증거는 아니다라는 걸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네네. 설령 이제 그 과거 사스에서 고양이에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무증상 감염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서 아주 약한 수준으로는 증식을 하지만 네.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어떤 임상 증상이나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그리고 무증상 감염에 있는 반려동물이 같이 옆에 있는 다른 반려동물에 전파할 수준도 안 되는 네네. 그런 것들은 과거 사스 사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반려동물에서 나온 이 바이러스가 약하게 검출됐다라는 사실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무리가 생각합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심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 백신 치료제 언제쯤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예상을 하십니까? 가장 쉬운 예로 그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2015년도에 벌써 5년 전인데 그때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고요. 네. 여러 팀들이 많이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백신이 상용화된 것은 없고요. 네. 가장 빨리 간 것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백신 개발에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사람 몸에 주입이 되는 것이고 신약 개발 수준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어서 네.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요. 다만 이 신종 코로나 19년 바이러스가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긴급하게 백신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은 여러 곳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스 때를 생각해 보면 사스도 굉장히 또 긴박했기 때문에 약 네네. 그 초기 백신이 한 20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초기에 후보 백신이 막 나오고 했었어요. 네, 20개월이요, 당시에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빨리 가는 팀들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완화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 임상이 들어갈 수 있는 백신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백신 개발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신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치료제, 예. 치료제 개발까지 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신약으로 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항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찾아내고, 또는 이미 우리가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 중에 혹시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걸 전문용어로 신약 재창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내려는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능 평가를 빨리 해서 이 신종 코로나의 특효약,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치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네네. 아주 그 특이적인 약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내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팀들이. 네. 교수님 말씀드리시면서 이은자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사스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 항체를 찾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치료제 더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항체를 예. 찾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어렵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무기의 설계도가 나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 무기의 설계도가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설계도대로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지 죽이는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아직까지는 뭐 설계도 정도가 확보됐다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참 여러 가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다니는데 예. 비타민 복용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다고 해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런 뭐 비타민 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특이적인 효과를 보는 건 사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네네. 그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공식적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공신력 있는 그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그 기관에서도 네. 어디에서도 네네. 뭐 미국 CDC를 포함하고 WHO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런 권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의사이신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